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917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1917은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17년 독일군에 의해 모든 통신망이 파괴된 상황 속에서 영국군 병사 스코필드에게 공격 중지 명령을 전달하라는 미션이 주어지면서 벌어지는 영화입니다. 74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작품상, 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또 감독상, 작품상, 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10개 부문 노미네이트 했고요. 촬영상을 수상했죠. 72회 미국 감독 조합상에서는 감독상을 수상한 아주 어마어마한 영화입니다. 작년에는 1917과 기생충이 그냥 영화계를 그냥 평정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감독은 아메리칸 뷰티, 007 스카이퍼를 만들었던 샘 맨데스 감독이 연출했고요. 조지 맥케이, 딘 찰스 체프먼, 콜린 퍼스, 베네딕트 컴버배치, 마크 스트롱, 앤드류 스캇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자, 아직도 극장에서 안 보신 분들에게 저희가 관전 포인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카데미 촬영상의 로저 디킨스의 촬영은 어떨까? 두 번째, 영국의 내노라하는 배우들의 등장은 어떤 재미를 줄까? 세 번째, 샘 맨데스가 표현한 제1차 세계대전은 어떤 모습일까? 자, 이런 점들을 알고 가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1917 호, 브로, 에메 보통 나눠보죠. 정크는 그냥 일반 호였군요. 실망. 아니요. 호인데 좋은 호예요. 실망까지야. 아니요. 뭐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네네. 내 마음과 다르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극호입니다. 저는 조금 더 하나를 더 붙여볼게요. 네. 초극호입니다. 제 취향에는 정말 딱 맞아떨었던 그런 영화인데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감사하겠습니다. 자, 1917 어떤 영화인지 딥하고 세심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이제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되게 하루의 시간? 뭐 이렇게 좀 리얼한 시간대를 담아냈고, 뭐 많은 뉴스에서 나왔지만, 이름이 어려워요. 원 컨티뉴어스 숏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관객의 호흡을 이제 빼앗아갔던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 컨티뉴어스 숏은 전체적으로 그 원테이크를 많이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물이 카메라를 가리는 순간이나 카메라 무빙 등이 사용된 순간에 이제 원테이크처럼 그냥 보이게 그렇죠, 보이게 연출하는 기법인데 그러니까 촬영 기법이자도 편집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버드맨이나 넷플릭스 드라마 데어데블 등에서도 쓰인 적이 있는 기법이고, 이 1917은 이 기법을 영화 통째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낸 이 거장이죠, 로저 디킨스의 촬영과 유명 편집자인 리 스미스의 역할이 되게 빛났던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촬영 기법을 왜 사용했는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야기 자체가 긴 편은 아니에요. 짧은 이야기고, 그리고 무언가 전달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과 이야기 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연출하는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간 게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정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시너지가 무척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운 영화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칫 루즈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가속시키거나 흥분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전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장치들이나 아니면 그 가속 장치들을 사이사이에 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게임 중에 그 쿠키런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왜 달리다가 이제 가속시키는 아이템이 있고, 이게 뭐 일정 아이템을 먹다 보면은 피버 타임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영화에서도 일정 속도로 가는 것 같으면서도 폭발시키는 그런 장치들이 되게 좋았었고, 그런 것들이 빛났는데, 예를 들면 그 독일군 진영으로 처음 이제 넘어가서 이 내부에 막 침대도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막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약간 긴장감이 하강하고 이제 쥐를 맞닥뜨렸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 안을 그냥 살펴보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부비 트랩이 발견되고, 그리고 그 쥐가 마치 복선처럼 그 부비 트랩을 건드리게 되면서 터지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갑자기 또 엄청 긴장하게 되고 영화가 속도가 막 빨라지게 되거든요. 저 그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터지자마자 공포 영화도 안 놀라시는 분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네. 아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그 긴장감이나 이런 호흡 등을 이제 되게 뺏어가는 순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런 연출들이 무척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 스코필드와 블레이크가 지나가는 그 길에 자연스럽게
병사들이나 아니면은 시체들이나 아니면은 뭐 전쟁의 흔적들을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시각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이 전쟁의 상황과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배치해 놓은 것들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정말 자연스러운 연출이고 훌륭한 연출이다. 저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물가에 있는 시체들, 정말 잔인했어요, 그쵸. 정말. 사실 이런 말 하면은 좀 그렇지만 요즘 좀 노랑탁제를 많이 먹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그 시체 중에 제일 보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시체가 물에 불려있는.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잔인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헤집어서 나올 때 조금씩 묻어요. 난 그게 너무 짜증났어, 정말. 그런 모습들, 네. 이 전쟁의 참상이죠. 그런 게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조금 나무를 되게 상징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코필드가 일어나는 순간에 나무에 기대어 있었고, 영화가 끝나는 시점에도 나무에 기대면서 이제 잠들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약간 수미상관 구조로 보여주기도 하고, 중간에 이제 체리나무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쓰러진 나무들, 그리고 시체를 막 넘고 올 때 그 강가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나왔던 나무들, 그리고 여러 가지 떨어지는 체리, 그러니까 벚꽃잎들? 같은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연출로 보여줌으로써 나무를 통해서 이 영화와 여러 가지 상징들을 좀 분석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또 제가 뭐 이런 것 같다라고 하면은 좀 너무 같습니다. 이러실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거침없이 달려가는 와중에 이런 섬세한 묘사와 디테일 그리고 고조되는 감정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담아서 기생충이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영화계를 양분한 영화라고 정말 보기 딱 좋은 정말 훌륭한 영화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왜 아카데미에서 기생충보다 좀 상을 못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이야기나 연출이나 모든 게 다 훌륭했고 되게 성취감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생충이 담고 있는 바가 좀 더 요즘 사회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전쟁이나 그 전쟁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좋은 메시지지만 뭔가 지금 현대인들에게 맞닿아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당시의 시대에 감사함을 좀 표현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함을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지 뭐 좀 우리 현실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테이크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기법을 쓰고 있는 영화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디서 이 영화가 끊겼는지 요걸 좀 살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제일 긴 컷이 8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병적인 집착인데 시작하자마자 체크 막 하면서 막 놀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네. 20개쯤 세다가 그다음부터 안 셌는데 20개나 발견했어요. 저는 거의 뭐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교묘하게 되게 많이 잘 사용했습니다. 정말 여기도 편집이라고 할 정도로 의외의 부분에서도 편집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N차 관람하시면서 또 즐겨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정크는 이제 기생충과 197이 붙었을 때 왜 197이 덜 받았을까라는 얘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냐면 기생충은 아무래도 창작의 영역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1917이라는 영화가 헐리우드의 최고의 기술들이 집약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생충은 어떤 인종의 그러니까 우리 동양권에서 받은 적도 없고 창작의 영역, 봉준호 감독이 생각하는 그 창작의 영역이 컸기 때문에 그런 데서 더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심사위원들 기준이 다 다르니까 뭐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또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제 차례입니다. 1917은 사실 어렵지 않은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해석할 여지도 별로 없고요. 정크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다들 비슷한 리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똑같은 걸 반복하면은 사실 지루하잖아요. 지루하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부분을 찾아서 이야기해 보려고 시도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건 아니고 시도를 할 거라는 거예요. 네. 일단 먼저 깔고 갈 것이 저는 이 영화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 완벽에 가까운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도 주요 부분뿐만 아니라 시각효과상, 미술상, 분장상, 음악상, 음악 믹싱상, 음향 편집상과 같이 노미네이트를 한 것처럼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아주 촘촘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첫 번째 놀랐던 건 역시나 롱테이크였습니다. 사실 아무런 정보를 듣지 않고 극장에 갔었기 때문에 롱테이크 영화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끊길 듯 끊기지 않는 이 배우들의 배치와 호흡
동선, 그리고 구도까지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봤습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그리고 높이가 있건 없건 간에, 물가가 있건 없건 간에 자연스럽게 주인공을 담아내는 모습은 당연히 제작 과정이 궁금해지게 되는 그런 촬영 기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신기하잖아요. 아, 저거 어떻게 저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파고들었을까?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영화의 촬영을 보고 있자면 사실 버드맨이 생각이 나는데요. 역시나 많은 테이크를 끊어서 갔지만 이렇게는 흔들림 없이 이어지는 촬영은 정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1917을 촬영한 로저 디킨스는 블레이드 러너 2049 때와는 또 다른 영상미로 또 한 번 비주얼 스코어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사실 로저 디킨스는 빛과 어둠의 대비를 효과적으로 쓰면서 배우들이 어둠에 파묻히지 않고 입체감 있게 조명으로 표현하는 분인데 이번 영화 중반부에서도 어김없이 나오게 되죠. 바로 폐허가 된 도시를 조명탄으로 마치 일루미네이션 쇼를 보는 듯하게 표현하는 장면은 정말 장관 중 장관이었다. 그 장면 정말 좋았어요. 와, 진짜. 저는 사실 네. 많은 분들이 카타르시스는 그 후반에 들판을 달리는 장면 거기서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요. 조명탄 그분이 더 좋았어요.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소름이 돋는데 진짜 입을 그냥 제가 벌릴 수 있는 최대한은 벌리고 그 다음에 할 말을 잃은 채로 정말 계속 감탄을 금하면서 보았어요. 그러면은 거미 들어가요. 거미는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와 진짜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색감이나 이런 것들도 잘 표현하고 그 조명탄이 여러 사방으로 비춰주면서 그림자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듯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영석 PD가 가끔 그 새싹이나 이런 것들 잘하는 거를 다큐멘터리처럼 계속 찍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는 것처럼 무슨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처럼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놀랬던 것은 미술가 분장이었습니다. 사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노미네이트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라디오에서 그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전쟁 영화에서 분장하고 미술이 더 나을 게 있을까? 왜냐면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되게 많았다 보니까 더 나을 구석이 있었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가 롱테이크라는 점을 제가 몰랐잖아요. 그런 데서 굉장히 관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영화는 환경 자체가 다르거든요. 분장하고 미술이 들어가는 순간이. 보통 이제 촬영과 음향이 현장직이라고 한다면 분장과 미술이 사무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영화는 분장과 미술도 사무직이 아니라 현장직이었어요. 그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갱도가 무너져서 파묻혔던 스코필드의 모습이라든지 블레이크가 죽어가면서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는 장면은 이 영화의 분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있다가 그 순간에 무너졌을 때 얼굴이 하얗게 분출이 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술 분야도 이 진흙구덩이, 갱도, 뭐 폐허가 된 도시, 그 다음에 초소 등 한마디로 이제 관객이 전쟁에 대해서 실감하게 하는 그런 미술을 보였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좋았고요. 정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나가면서 이 전쟁의 흔적들을 발견하잖아요. 그런 흔적들도 사실 되게 인위적이에요. 딱 떨어졌는데 딱 보이는 게 막 해골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너무 좋았어요. 세 번째 놀란 것은 사운드와 음악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보셨다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사운드의 밸런스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물론 내러티브 자체가 긴장감과 스릴이 넘치기도 하지만 음악이 들어오는 템포와 효과음들의 밸런스가 관객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힘이 있습니다. 영화가 가장 고조된 이 스코필드가 뛰는 씬에서는 음악이 터져 나올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600명을 구해야 한다는 그 주인공의 모습과 그 음악이 저를 그냥 완전히 쭈그렁 광택이로 만들더라고요. 너무 압도돼가지고 소리가 계속 작다가 마지막에 그 소리가 키워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까지 폭발적인 사운드가 확 나오더라고요. 그때 막 전율이 막 오면서 막 사람이 눈물 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울었어요. 네. 저는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정작 슬픈 영화 볼 때는 울지도 않던데. 맞아요. 연출에 감탄하고 각본에 감탄하고 영상미에 감탄을 하는데 너무 슬프려고 하는 건 조금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엔딩에서 아까 정크가 말했지만 엔딩에서도 놀란 점은 스코필드가 임무를 수행하고 이 밥도 먹지 않은 채 나무에서 쉬잖아요. 그 장면이 이 처음에 나무 그늘이 있었던 그것을 살려내는 거였잖아요. 수미 상관 구조로 이제 만들었는데 꼬박 하루를 119분 안에 추락해서 끊기지 않게 설정해 나오는 이 영화가 완벽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영화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스코필드의 미래가 그는 왼손을 잃게 되지 않을까. 왜요? 처음에 그 철조망에 화장품. 찔리고 그 다음에 찔린 거에 이어서 놀래서 이렇게 시체에 손이 쑥 들어가잖아요. 그때 파상풍이야 이건 그렇죠. 이랬거든요. 이것은 살인의 추억을 보면 단박에 할 수 있는 파상풍. 나도 그게 걱정이 됐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할 줄 몰랐네. 네. 아니 저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처음부터 찔렸네부터 약간 신경 쓰였는데 시체에 손을 딱 넣는 순간 그래 영화 엔딩쯤에는 손 자르겠다 막 이랬는데 멀쩡하더라고요. 네, 멀쩡했어요. 네. 그게 하루에 끝날 줄 몰라가지고 네. 계속 이제 신경 쓰이는 거 자꾸. 실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통해서 이제 들은 건데, 와, 저는 이런 소재를 또 알아낸 것도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했고, 실화라는 점도, 너무, 아찔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은, 살았을까? 감독님 할아버지가 전해준 얘기라고 하니까. 근데 뭐 영국 배우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등장하는 얼굴들이 너무 익숙한 얼굴들이 많으니까. 네. 제 아내가 딱 나 보자마자 셜록에 나온 그 사람이잖아.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앤드류 스캇, 모리아티고, 그리고 뒤에 베네딕트 컴버배치도 나오고. 그렇죠, 맞아. 오히려 그런 배우들보다 이제 앞에 되게 젊은 신인 배우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어떤 영화에 출연할지도 모를 그런 배우들인데도 불구하고 연기를 정말 훌륭하게 잘 소화한 그런 느낌이라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오락성이 있다고 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비행기가 싸우면서 추락할 때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배우들한테 가까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영화가 되게 진짜 오락성 있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그 시체가 하나 딱 나온다든가 뭔가 그런 연출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행기도 달려오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씬.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어드벤처물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또 들게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저의 기준에서는 오락성이 조금 더 들어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는 그 영화에 되게 부합하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영화의 그 전개가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스코필드가 느끼는 것 그대로 좀 진행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밀어내는 씬이라든가 그 이제 그 차를 보내고 나서 다리를 건너고 그 다음에 저격수랑 그 총 대결을 하는 장면은 거의 게임하는 느낌의 맞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게임이 나와도 재밌겠다. 저는 딱 자동차 했을 때 O 버튼을 계속 누르시오.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도 지금 써놨는데 이게 놀이공원에 있는 놀이기구 같은 느낌도 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VR 체험 같이 막 이렇게 화면 이렇게 틀어놓고 막 의자 움직이는 거 그런 거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 놀이기구 영상에서도 보면은 처음 시작점과 끝점이 되게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가 딱 그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100% 게임을 노린 거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메달 오브 아너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그 영상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이 게임을 만들었었는데 이 영화는 게임용이다. 정말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오락성이 정말 충분히 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이런 영화만 하루 종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안 돼요. 저는 밥도 먹고 딴 것도 봐야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되게 현실적인 얘기군요. 자, 1917의 감상평 듣고 변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의 시간, 닥쳐올 미래를 위해 현재를 달리는 영화 3점 8점 드립니다. 3.8점이요? 네. 실망이네. 자꾸 실망이에요. 저 기생충도 아마 제가 4점 몇 들었을걸요? 그래요? 네. 폭발 속에 피어나는 한떨기 아트 4.7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로저 디킨스가 만든 영화들을 보면은 거의 예술에 가깝거든요. 한 장면을 찍더라도 허투루 찍지 않아요. 다 그림이 뭐라 그러죠? 스틸 사진을 찍는다고 그러나요? 스틸 사진을 딱 찍고서는 그냥 액자에다 딱 걸어가지고 딱 걸어놓으면은 그냥 아트예요. 이건 미술이에요. 정말 그럴 정도로 영상미도 돋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요. 네. 영화 자체가 무척 훌륭한 영화입니다.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테인먼트한 영화고 한데 제가 점수가 살짝 깎였던 부분은 여기서 갑자기 그거는 살짝 말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약간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이야기예요. 작은 이야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크게 보이도록 그리고 그 전쟁의 세계까지
그 이야기를 확장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넣어놨는데 그걸 못 느끼면 되게 재미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 인물의 그 시점에만 조금 갇혀 있었으면은. 그렇죠. 롤랜드 에머리가 이 영화를 봤으면은 이 부분은 딱 2분 안에 끝냈겠죠. 정말 작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막 2시간을 굴렸으니까. 그리고 살짝 공감을 해주는 게 뭐 굳이 뭐 이렇게 쩔어두지 막 이렇게. 왜냐면 전쟁 영화인데 총싸움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주인공이 총을 드는 장면은 딱 2장면이었는데 2장면 빼고는 사람을 죽이거나 독일군이 나온다던가 그런 장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영화라고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 죽였어. 이 별점 제도는 별로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한 명을 사장시킬 수 있는. 내가 너 사장시키려고 오늘 온갖 걸 좀 다 했어 지금. 영화는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아이, 별점 같은 거. 뭐. 아우 실망이야.